안녕하세요. 폴스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부르키나파소 대 적도기니. 부르키나파소는 이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2조 1차전에서 탄탄한 전력과 정비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조별리그 첫 승을 노립니다. 팀은 에르베 코티가 골문을 지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프랑스 앙제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이어가며 국가대표 수문장으로서 꾸준히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앙 수비의 주축인 에드몽 탑소바는 독일 무대에서 성장한 기량을 그대로 대표팀에서도 발휘하며 이삭 하버레의 측면 활동량과 공수 전환 속도가 팀 전체의 밸런스를 뒷받침합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모하메드 주그라나와 이스마일라 우이드라우보가 중심을 잡고 블라티 프레와 스테판 아지즈키가 그 위에서 공격 전환을 맡았습니다. 공격 라인에서는 주장 베르트랑 트라우레가 여전히 핵심입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 선덜랜드 소속인 그는 중거리 슛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한 집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왼쪽에 방도 와타라가 함께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라시나 트라우레의 빈 공간 침투와 피에르 란드리 카보레의 교체 투입 가능성도 부르키나파소의 득점 루트 다양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장기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전급 선수 대부분이 각자 소속팀에서 꾸준히 실점 감각을 유지하고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반면 적도기니는 탄탄한 조직력과 실리적인 운영으로 난전 양상의 경기를 즐겨 만드는 팀입니다. 스페인식 경기 리듬을 익힌 헤수스 오어노가 주전 골키퍼로 유력하며 수비 라인에는 카를로스 아카포와 사울 코코, 에스테반 우리앙이 조합을 이룹니다. 아카포는 오른쪽 측면에서 풍부한 경험으로 안정감을 불어넣고 코코는 테리에어 토리노 소속답게 정확한 빌드업 패스로 후방 전환의 중심을 맡았습니다. 중원에서는 파블로 가넷과 산티아고 예네메, 오마르 마스카렐이 조합을 이루며 이들은 수비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순간적인 역습 전개를 시도합니다. 공격진에서는 국대 10번 에밀리오 은수에가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지난 대회 득점왕으로 대표팀 통산 20골이 넘는 기록을 남기며 공격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선희 이반 살바도르와 호세 나베온도는 빠른 연계와 돌파로 은수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이차 감독은 조직력 유지가 성적의 핵심이라 언급하며 수비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주요 부상자나 징계, 결장 소식은 따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양팀 모두 11월 대표팀 소집 이후 한 달가량의 재정비 시간을 거쳐 본선 무대로 들어서는 만큼 체력적 부담은 적지만 경기 감각 면에서는 초반 15분 내 공세 전환이 어긋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상위 리그 소속 선수가 다수 포진한 부르키나파소가 좀 더 높은 강도의 압박과 템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도기니는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골점유 비율이 떨어지며 직선적인 공격으로 돌파하는 빈도가 많아진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활용하고 트라오레의 세트피스를 기점으로 공격의 리듬을 잡는다면 경기 주도권은 명확히 이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초반에는 탐색전 성격이 짙겠지만 중반 이후 미드필드 주도권 싸움에서 차이가 벌어질 경우 승부에 추가 기울 전망입니다. 압박 강도, 전방 연결 속도, 그리고 세트피스 활용에서 우세를 보이 부르키나파소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앞섭니다. 종합해볼 때 부르키나파소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승. 두 번째 경기, 알제리 대 수단. 알제리는 이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2조 1차전에서 수단을 상대로 확실한 전력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리아드 마레츠, 바그다드 구네자, 모하메드 아무라 등 공격의 핵심 삼각 편대가 모두 정상적으로 출전 가능한 상태이며 중원에서는 이스마엘 베나세르와 카레스 샤이비가 조율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히 아무라는 최근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 10골을 기록하며 팀 전체 득점의 약 40%를 책임졌던 만큼 현지 언론 역시 공격 전개의 중심축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회 개막 직전 중원 자온 호세나와르가 훈련 중 부상을 당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알제리는 6번과 8번 자리에 베나세르 단독 기용 혹은 더블 피벗 구성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수비진은 라엔 아이트누리, 야미 벤세바이니, 아이자 만디 등 유럽 주요 클럽에서 활약 중인 베테랑들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골문은 루카 지단이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략 균형과 개인 기량만 놓고 보더라도 알제리는 2조에서 최상위 전력을 갖춘 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선 운영 역시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젊은 선수들과 경험 있는 고참을 혼합하여 구성된 스쿼드를 내세웠습니다. 대표팀 최다 득점자인 무함마드 압델라흐만이 전방을 책임지며 측면에서는 야세르 무지멜이 공격의 폭을 넓히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중요한 공격 자원인 무사 후세인 칸테가 오른쪽 발목인데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국가대표로 20경기 3골을 기록했던 로테이션 공격수로 이번 결장은 벤치 운영폭을 크게 줄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미드필드진은 아부아글라, 압달라, 왈리딘 크에드르, 압델라우프로 구성되며 주로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위주로 조직된 만큼 경기 템포가 느리고 전방 압박 빈도도 낮은 편입니다. 수비라인은 바키 카미스가 주장으로 중앙을, 무함마드 에린과 무스타파, 카르슌이 좌우를 맡는 구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단의 수비 운용은 후방 블록을 낮게 두고 상대 반격을 최소화하는 보수적인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의 원정 경기에서 결정적인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했던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수세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체력적 부분에서는 양팀 모두 개막전 이전 10일 이상의 휴식기를 갖고 있어 일정 불균형 변수는 없으나 전력차에 따른 경기 주도권은 알제리가 확실히 가져갈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과 선수 구성, 그리고 최근 팀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알제리의 일방적 주도 속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에서의 밸런스를 깨뜨린 와와리의 부재는 아쉬운 요소지만 베나세르와 샤이비가 짧은 패스 전개와 전진 연결에 강점을 지닌 만큼 공격 3선의 마레즈와 아무라, 보네자를 지원하기에는 충분한 조합으로 평가됩니다. 수단은 전방 압박보다 는 수비 집중도를 높인 형태로 맞설 것이 유력하며 경기 흐름은 알제리가 끊임없이 점유율을 높이며 수단의 진영을 압박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수단은 세트피스 외에 뚜렷한 득점 루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무사 후세인의 결정으로 인해 교체 카드의 다양성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면 알제리는 공격 옵션에 폭이 넓고 후반전에 투입 가능한 자원들까지 안정적으로 준비되어 있어 경기 후반에도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단이 초반부터 밀집 수비로 저항하더라도 알제리의 짧은 연계와 중거리 슈팅, 그리고 박스 안 움직임으로 장기적으로 균열을 낼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양상은 점차 알제리가 주로 하는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체력 부담이 크지 않은 환경에서 알제리의 집중력이 유지된다면 수단이 이를 견디기 어렵고 수비 실수 한 번이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알제리의 경기력 우위가 명확히 드러나는 패진이며 수단은 공격 전개가 자체가 제한된 구도 아래에서 완벽히 버티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모든 전술적 조건과 부상 변수를 종합할 때 알제리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승. 세 번째 경기 코트디부아르 대 모잠비크. 코트디부아르는 이번 대회 개막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답게 균형 잡힌 전력을 갖춘 상태로 출전합니다. 프랑크 캐시에 세코 포파나 이브라임 상가레가 구축하는 미드필더 라인은 경험과 피지컬, 경기 템포 조절 능력에서 모두 상위급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까지 유럽 주요 리그에서 꾸준히 실점 감각을 이어왔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세바스티앙 알레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명단에서 빠졌지만 에반 게산과 아마드 디알로, 얀 디오망데가 대체 자원으로 출전할 예정이며 특히 게상은 교체 투입 직후 득점을 만들어내는 결정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골키퍼 여이아 포파나를 중심으로 한 후방은 이탈란타 소속 오딜론 코스노와 로마의 예반 은디카, 질 비센트의 기슬랭 코난 등 유럽 리그 주전급 수비수들로 구성되어 안정감을 줍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전통적으로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와 빠른 전환 속도로 경기 주도권을 잡는 팀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친선전을 포함한 준비 기간 동안 폭넓은 로테이션을 가동해 핵심 선수들의 피로 누적이 적어 모잠비크보다 일정 관리에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모잠비크는 일정과 전력 면에서 불리한 여건 속에 조별리그 첫 경기에 임합니다. 최근 공식 일정에서 수리 불안이 도드라졌으며 앙골라, 남아공 등 강팀을 상대로 멀티 실점을 허용하는 경기가 잦았습니다. 수비진은 맥서와 레인 일두가 중심을 이루지만 좌우 풀백의 라인 유지가 흔들리며 뒷공간 대응이 늦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이 우려됩니다. 미드필더진에서는 도밍구이스, 디마, 제니 카타노가 공격 전환 시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으나 페포가 무릎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빌드업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또한 공격진에서 플래시오 바우케가 기술적 선택으로 빠진 것도 결정력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들에서 공 점유율이 낮고 전반 초반 수비 블록이 흔들리는 장면이 많았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의 중원 압박을 견디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제니 카타모를 활용한 역습과 세트피스에서의 돌파구 마련이 유일한 실질적 공격 루트로 예상되며 중원에서의 압박 저항을 버티지 못할 경우 라인 전체가 뒤로 밀릴 위험도 큽니다. 이번 경기는 체력적 여건과 전력 구조,
그리고 경험 면에서 코트디부아르가 명확하게 우위를 갖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세바스티앙 알레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에반 게산과 아마드 디알로, 얀 디오망대로 이어지는 전방 압박 라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모잠비크의 수비 조직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 공식 인터뷰에서 프랑크 캐시에는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리듬을 끌어올리겠다고 언급하며 본선 첫 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캐시에를 중심으로 한 중원 조합이 상대의 미드존 압박을 제압하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고 세코 포파나가 세컨드 볼을 적극적으로 잡아 공격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모잠비크는 오랜 기간 대회 본선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으며 최근 10경기 연속으로 2실점 이상을 내준 기록이 이를 방증합니다. 반면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 무대에서 안정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마무리를 통해 두터운 전력층을 입증해왔습니다. 포파나의 종거리 슈팅, 캐시에의 전진 패스, 그리고 게상의 문전 움직임이 조화를 이룬다면 초반 선제점 이후 경기를 주도하며 여유있게 시간을 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모잠비크가 수비 블록을 촘촘히 가져가더라도 측면을 활용한 크로스 전개와 이선 침투를 통해 균열을 만들어낼 코트디부아르의 전술적 유연성이 우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코트디부아르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킹승. 네 번째 경기, 카메룬 대 가봉.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조별리그에서 카메룬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도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스쿼드 내부에서는 전력 공백이 뚜렷합니다. 브리안 은베우모가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하며 최근 대표팀 경기에서 꾸준히 득점에 관여하고 있으나 단기간 팀을 이끌었고 대표팀 역사상 45골을 기록한 빈센트 아부바카르가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주전 골키퍼 앙드레 오나나가 이번 대회 스쿼드에서 빠지면서 후반 안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에릭 막신 슈퍼모팅도 부상 여파로 제외된 상태라 공격의 무게감은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감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룸베우모, 크리스티안 바소고그, 조르주 케랭, 윤푸드 등의 빠른 측면 자원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더진에는 장 오나나와 카를 포스 발레바가 중심을 잡으며 볼 배급과 중원 압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디나 에빈베가 공격 이선에서 연계의 축이 될 전망입니다. 수비 라인은 누오 톨로와 크리스토퍼 우를 축으로 안정적인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나 골키퍼의 교체로 라인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불안한 장면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대표팀 감독과 커플 간의 내부 갈등으로 팀 분위기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룬의 체력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한 달 이상 공식 일정을 치르지 않아 피로 누적이 없으며 이 점은 대회 초반 일정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공격 핵심의 이탈로 득점 루트를 확실히 확보하지 못한 채 경기를 맞이한다는 점이 변수로 지적됩니다. 가봉은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이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주포의 부재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오바메양은 대표 통산 79경기에서 38골을 기록한 간파 선수로 이번 대회 첫 경기 출전이 어렵습니다. 대신 데니스 부앙가가 중심이 되어 공격의 축을 맡고 있는데 최근 어매치에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물오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앙가는 빠른 돌파와 중거리 슛 능력으로 오바메양의 빈자리를 일정 부분 메울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원에는 프리미어리그와 터키 리그를 경험한 마리오 레미나와 드디에 은동이 나란히 배치되어 전술적 안정감을 높일 것입니다. 양측면에는 진우 알레비나와 게롤 칸가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가봉은 최근 경기에서 다득점 경기를 이어가며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반 압박 과정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독은 이러한 수비 불안을 줄이기 위해 중원에서 한 명을 내리며 안정감을 확보하는 전술적 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바메양의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마무리 능력의 하락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측면 전환과 빠른 역습에서는 기존보다 다양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두 팀 모두 전력상 확실한 우위를 점할 만큼의 스쿼드 완성도는 아닙니다. 카메룬은 홈팀이라는 이점과 조직적인 수비 구조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주도하려 할 것이지만 아부바카르와 오나나의 결정은 전후진 밸런스 유지에 문제를 남깁니다. 반면 가봉은 오바메양이 빠졌음에도 최근 개선된 경기 운영 능력과 데니스 부앙가의 활약으로 간결하면서도 공격적인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체력적 부담이 없다는 점은 장시간의 고강도 경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며 후반전 집중력 싸움이 승부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카메룬은 점유를 기반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봉은 전위 속도를 활용한 역습 찬스를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룬의 공격 지명, 완성도 저하와 가봉의 마무리 능력 부재는 모두 득점 효율에 한계를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전으로 갈수록 양팀 모두 신중한 전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며 전반보다는 후반에 변수 발생 여지가 높습니다.
카메룬이 초반 라인을 높여 주도하더라도 가봉의 빠른 역습 대응으로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의 양상은 세트피스보다 오픈플레이 중심의 중원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결정적인 찬스는 양팀 합산 1대2회 정도에 그칠 여지가 큽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한쪽이 완전히 승리를 확정짓기보다는 서로를 견제하며 접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